아들의 발명품을 지켜보다 보면 어머니는 가끔 벅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반에서 꼴찌 있을 때네. 33년에 33등을 했으니까네. 고3 때였지. 네. 그지? 대학원고 3학년 때 국제에서 18점 맞았을 때 그 학교를 모의적으로 쓰게 돼요. 지망을 하게 돼요. 근데 고3 때까지의 성적만 놓고 본다면 성재는 학창시절 내내 열등생이었습니다. 총 이거를 보고 선생님 얼마나 기가 차겠나. 친구들과 어울려 놀러 다니기 좋아하고 댄스팀을 만들어 공연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오락부장은 늘 황성재였습니다. 친구 관계는 좋았지만 성재는 수업 시간에 집중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걸 공부하는 것이 지루하게 느껴졌던 성재. 공책에 그림을 그리거나 게임을 만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공부 말고는 하고 싶은 것이 많았습니다. 운동부터 음악까지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중학교 때는 댄스 가수를 꿈꾸기도 했고 더 큰 후에는 개그맨 시험을 보기도 했습니다. 학업엔 통 관심이 없던 아들. 하지만 어머니는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마음껏 하고 싶은 걸 하라고 하셨습니다. 초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국민학교 너무 열심히 해 나는 고등학교 입시가니까네. 또 이 방랑이 사춘기 되니까네. 돌아가는 다른 데로 방랑으로 가는 아이들도 주위에 있더라고. 그래서 또 내가 자라온 환경도 그래서 그랬는지 지가 하고 싶은 거를 양껏 하다 보면은 지가 하는 진로도 찾고 지 적성에 맞는 것도 찾고 그러다 보면은 지 가는 길로 뭐 공부만은 계속 아닌 부분이니까 가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지. 근데 그런 길을 찾아왔던 것 같네. 지나서 보니까는. 깊은 뜻이 계셨군요. 네. 어머니의 든든한 지원 속에 재밌게 보내던 고2의 어느 날 우연히 참가한 발명 전시회. 휴지를 당기면 자동으로 끊어주는 절약 휴지통으로 성재는 발명에 눈을 뜨게 됩니다. 서울로 놀러 가기 위해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발명대에 하나의 건수를 만드는 거이지. 그래 가서 막상 가보니까네 지 생각하고 틀리게 내보다 엄청 더 나은 아들도 많고 정말로 창작을 위한 발명을 많은 거를 했던 지보다 낫다는 거를 봤지. 그때부터 나도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과학자가 돼야 되겠다. 발명가가 돼야겠다. 처음으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지. 성재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발명. 상상을 가능케 하려면 컴퓨터를 알아야 했기에 밑바닥 성적으로는 터무니없었지만 성재는 컴퓨터 공학과를 목표로 무섭게 공부에 몰입합니다. 목표가 뚜렷해졌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문제를 풀어보니까 이거는 뭐 20%도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냥 유연하게 나는 고등학교 학생이지만 고등학교의 어떤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됐구나. 바로 중학교 교과서도 다시 샀죠. 그래서 중학교부터 다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기초부터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제가 몰랐던 것도 배우게 되고. 그래서 뭐 부끄러운 얘기이기도 한데 고등학교 때 신라가 통일을 했다는 걸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고구려, 당연히 고구려가 크니까 만주의 고구려가 이게 대한민국을 만들었을 것 같은데 신라라는 나라가 통일을 했대요. 이게 정말 이런 제가 몰랐던 이런 새로운 이 세상이 펼쳐지는 거죠. 자신이 원해서 하는 공부는 배움의 재미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등교해서 집에 갈 때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공부를 했을 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1년 새 무려 200점 이상 모의고사 점수를 올립니다. 결국 수능에서 350점이라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 성재. 서울의 한 대학 컴퓨터공학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자 성재는 상상들을 하나씩 실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두 손을 펼치고 한 손으로 휴대폰을 조작하는 가상 손가락.
버스에서 한 손으로는 손잡이를 잡고 다른 손으로 휴대폰을 쓰는 학생들을 보고 만든 아이디어입니다. 이 기술은 발표하자마자 한 기업에서 5억 원을 주고 가져갔습니다. 5억 원을 받고 국내 이동 전화기 제조업체에 넘겼습니다. 내가 운동을 해도 창의적일 수 있고 개그를 해도 창의적일 수 있고 시를 써도 창의적일 수 있고 가수를 노래하는 가수가 돼도 창의적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진짜 원해서 하지 않으면 창의적인 수준까지 안 올라가는 것 같아. 근데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엄마가 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흥미를 잃지 않게 해준 것 같아. 예, 왜냐하면 억지로 뭔가 시킨 게 아니니까. 그렇지.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시켜주고 지켜봐주고 보두도 주고 그런 것들을 계속 해주셨으니까 제가 봤을 때 뭘 해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 맞아. 그런 것들 그리고 흥미, 재미, 세상을 바라보는 재미, 흥미 이런 것들이 또 지금까지도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예. 믿어주는 거 예. 그런 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의 엄마들이라면 큰 걱정거리였을 성재의 학창 시절. 하지만 어머니는 남들과 똑같은 분야에서 1등을 하기 위해 경쟁하기보다는 자신만의 길을 찾길 바랐습니다. 친정어머니가 헌신적인 거를 했지만은 너무 틀에 가두어서 아이가 그걸 안 하고 싶다 해도 계속 해주고 엄격하게 그걸 했던 부분이 결과론적으로는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저는 다음 기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아이들이 하고 싶다 하는 것만 하고 하기 싫다는 거는 중간에 포기하고 스스로 체험을 해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은 올리원이 되지 않겠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유롭게 사고하는 청소년기.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황성재는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창조의 기본이 되는 감성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항상 양원고등학교 후문으로만 다니다가 오늘 처음으로 정문으로 온 카이스트의 황성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분 있나요 여기 혹시? 예. 없으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뭐가 보이시나요? 예. 예, 가가 보이시죠? 예, 저는 여기서 이걸 발견을 했습니다. 잘 보세요. 윤리, 문학 같은 것들은 이제 가죠. 그런데 수학, 화학, 지구과학이 양입니다. 예, 이과 계열이라는 거죠. 그래서 카이스트 갔습니다. 예, 여러분들 공부하실 꼴찌의 대반전. 자기 이야기만큼 재밌는 건 없겠죠? 가장 낮은 학교라도 컴퓨터 공학과를 가고 말 거야.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던 거죠. 1등을 목표로 하지 마시고요. 그냥 나에게 있어서 어떤 지식을 배우는 거는 이건 최초가 될 수 있잖아요. 어떤 그런 처음 배우는 그런 처음의 즐거움들 그런 것들 좀 누리시면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창의적으로 평소에 생각하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걸 평소에 어떻게 하셨는지 아니면 아이가 타고나신 건지. 문제 자체를 그냥 주어진 거를 수동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 뭐 지금 수학 공부하고 있고 영어 공부하고 여러 가지 그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 스스로 내가 한번 선생님이 돼서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은 유의미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이용해 가지고 아무도 가지 않는 최초의 길을 걸어온 그가 없던 것을 처음 만들어내는 발명을 하게 된 건 꼴찌의 신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믿어준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기능성 생활용품을 만드는 공장. 어머니는 20여 년 동안 이 공장의 살림을 맡았습니다. 베니어를 좀 더 굵게 짰는데 그런 모양도 괜찮던가요? 건강에 좋은 물질들을 연구해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남편을 뒷받침하고 계십니다. 이 모티브를 우리가 한지가 상당히 오래되니까는 이 모티브를 이제 젊은 층에 좀 맞게끔. 남편은 늘 새로운 게 없을까 고민하고 해외에 나가 최신의 정보들을 한국에 처음으로 소개하곤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올해는
그러면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10번이 넘게 사업을 바꾼 남편. 그래. 최초의 길은 험난했지만 어머니는 남편의 도전 정신을 믿어줬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아버지는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강 관련 특허가 여러 개가 될 정도로 전문가가 됐습니다. 늘 새로운 도전을 하는 남편이 아내로서 부담스러울 수 있었지만 어머니는 모두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과가 좋으면은 또 변화를 시키지는 않겠지. 근데 결과가 안 좋고 그래 하다 보니 자꾸 변화를 시키는 부분인데 그래도 뭔가를 이뤄보겠다고 안 되면 또 도전하고 또 새로 하는 거 그런 거는 대체적으로 성재가 많이 닮은 것 같더라고요. 3남 3녀 중 둘째 딸이었던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기대가 큰 친정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 바람에 맞춰 서울의 한 여대를 졸업한 어머니. 하지만 자녀를 틀 안에 가두고 엄격하게 하셨던 친정어머니를 보며 어머니는 아이들을 자유롭게 키우겠다는 교육관을 갖게 됐습니다. 25세 무역업을 하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한 어머니. 일 때문에 해외에 있는 날이 많아 혼자 아이들을 돌봐야 했던 때도 있었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며 자신감 넘치는 남편의 모습이 어머니는 보기 좋았습니다. 지금도 사실 저는 많은 일을 꾸미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어머니께서 아마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투사를 시키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하는 일에 책임을 지려고 하고 또 제가 하는 일을 할 때 또 진짜 눈빛을 하고 웃음을 갖고 행복해 보이시니까 믿고 지켜봐 주시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남편의 뒤를 잇는 아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어머니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늘 응원해 주셨습니다. 됐나? 분이하고 또 이렇게 만들고 오히려 남다른 생각을 하는 아들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볼라니까 새삼스럽네. 그러게요. 만들기나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던 성재는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의 얼굴을 검정색으로 그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해 주셨습니다. 좀 더 커서는 모형 비행기를 만들며 놀았던 성재. 하지만 설명서대로 되지 않자 만들다가 그만두는 일이 많았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금방 흥미를 잃곤 했던 성재를 어머니는 다독였습니다. 반드시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날려봐야 어떤 모양이 잘 나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 번의 도전 끝에 성재는 자신만의 비행기를 만들었고 대회에 나가 상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독특함을 인정해준 어머니. 어머니는 아이의 생각 속에 무수한 잠재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생각으로 그리는 거는 가히 빨간색도 될 수 있고 노란색도 될 수 있고 초록색도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거기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지 그게 왜 색깔이 틀릴까 이런 생각을 안 했죠. 참 잘 그렸다 다양하게. 가을도 이런 색깔도 있는 거야 사과도. 우리 한국에서는 사과가 빨갛게 파랗게 나오지만 우리가 모르는 지구상에는 또 사과가 노란 사과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스스로 생각의 틀을 만들다 보면 기존에 만들어진 틀은 재미가 없었습니다. 자연스레 성재의 창의력은 쑥쑥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있었기에 황성재는 새로운 틀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맛있겠다. 좋아하는 건가 봐요, 박사님. 예, 제가 되게 좋아해요. 얼음고기예요. 예? 네, 얼음고기. 얼음고기요? 예.
지가 자꾸 얼음 고기를 하니까 아니야 도미다 이 수준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얼음 고기다 해서 저도 얼음 고기다 지하고 내하고 통하는 이야기니까. 도미를 튀겨 조리는 어머니만의 특별식. 성재는 바삭바삭한 느낌이 마치 얼음을 깨물어 먹는 듯해서 도미를 얼음고기라 불렀습니다. 진원아 이거 뭐야? 이거 무슨 고기야 이거? 진원아 얼음고기야 얼음고기 이거는 알았어? 어머니는 아이의 사소한 발상조차도 키워주려 하신 겁니다.